이래서 다들 검색 요정 하는구나. 검색 요정입니다. 새벽 4시 반, 저는 지금 빨래방에 와 있습니다. 4시 반인데도 엄청나게 덥네요. 남동생의 웨딩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누나가 업체를 비난하는 허위 및 과장된 글을 맘카페들에 올려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현금 보상까지 받아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기관이 참교육을 시전하는 사이에 그 웨딩 업체의 대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요. 다행히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의 발빠른 신고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만 업체는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그리고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사람들의 악랄한 괴롭힘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지만 회사원부터 자영업자까지 마케터부터 고객상담원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잡지사에 있으면서 다양한 고객 사례를 경험을 했고요. 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고소까지 갔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셨을 때 가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이제 작년 여름입니다. 저희 고객사는 소셜 채널에서 해외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왕복 항공권 같은 경우는 발표 전에 실제로 이 사람이 여행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자기가 무슨 이벤트에 지원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맞지 않기도 하고 고가 상품 같은 경우는 제세 공과금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가 광고주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면 광고주 내부에서도 위로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 이번 경우처럼 상품이 외부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휴사에도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발표 전에 사전 접촉과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1차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한 명 한 명 연락을 했고요. 몇몇 분은 위에서 밝힌 다양한 이유로 당첨을 포기했습니다. 당첨을 포기한 인원수만큼 후순위에서 또다시 한 명 한 명 연락을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분들은 언제까지 연락을 바라고 그때가 넘으면 다른 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마감 시간이 하루가 지나서 저희 쪽에 연락이 거꾸로 왔고요. 본인이 출장 중이었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친구와 국내 여행 중이었고 저희가 메시지를 보낸 그 날에도 블로그에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모를 줄 알았지. 저희 담당자는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 사람은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편의상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지속적으로 저희 직원에게 항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고성으로 대응하는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A를 경험해보고 느낀 것은 와, 우리 직원이 정말 멘탈이 털려서 저렇게 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간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휴식을 취하고 있을 토요일 9시인가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문제를 보고를 했고 저는 현 시점부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맡는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과연 대표다운 단호하고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저는 A한테 바로 연락을 했고요. 수십 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본의 아니게 드린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A는 모든 상황을 이해를 했고 직접 전화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저한테 합니다. 저는 이래서 다들 검색 요정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전화를 끊을 줄 알았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무리 인사말을 하던 A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말하다가 스스로 열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보통 이 경우는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입으로 보상을 얘기해보지 않겠니? 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클라이언트하고도 얘기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월요일이라서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3시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잠시 후에 A는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클라이언트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회신도 없다.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는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연락이 닿지 않죠. A는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맞는지, 혹시나 연락을 피하려고 허위의 정보를 올려놓은 건 아닌지에 대해서 월요일 10시까지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갑질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날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했고요. 클라이언트는 본인이 직접 A와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A에게 해당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는 맞다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하고 회신을 받는 게 좀 길어져서 제가 A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이 10시 6분이었습니다. 점심때쯤에 클라이언트와 통화를 마친 A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는 또다시 흥분 상태를 넘어서 그때는 고성과 폭언까지 이어집니다. 이유는 제가 10시에 연락하기로 했는데 6분이나 늦은 10시 6분에 그것도 문자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통화를 한다고 했어도 제가 직접 또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세심하게 A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후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일시를 정해서 자신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했고요. 막상 그 시간이 되면 통화가 안 되고, 그럼 몇 시간 뒤에 한 번 전화해보고 다시 안 하니 너는 진정성이 없다 이러면서 추가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진정성은 클리셰 같은 겁니다. 제 사과를 받아들인 후에는 담당자의 추가 사과를 요구합니다. 담당자의 사과를 준비하니까 그때는 또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클라이언트한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클라이언트의 상급 기관에까지 진정을 넣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항공권 제공 제휴사까지 연락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잘 얘기한 뒤로는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클라이언트와 얘기한 거는 숨긴 채 추가 사과를 요구하고요. 저와 잘 통화한 후에는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화를 해서 저와 협의한 내용은 감춘 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다 결국 본인의 입으로 구체적인 보상을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단순 항의를 하는 거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때부터 태세를 전환합니다. 허위사실과 업무방해를 분명히 알리고 지속될 경우에는 공식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후에 한 하루 정도 A의 패악질은 극에 달합니다. 그러나 저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는 확고한 데드라인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수위와 시점이 되자 저는 A를 고소합니다. 업무 방해 및 공갈입니다. 결과로 말씀드리면 몇 개월 후에 A는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법이라는 게 때로는 야속한데요. 저는 분명히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고 여러 밝힐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업무 방해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루에 수백 통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찾아와서 배 깔고 드러눕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A의 입에서 구체적인 보상 내용, 요구사항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도 업무 방해는 아마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고 공갈은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되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결국에는 불기소가 됐지만 어차피 제 목적은 A의 법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행동을 멈추기 위한 게 가장 컸고요. 그리고 혹시나 A가 사후에 여전히 불만을 품고 이 일을 커뮤니티에 떠들고 다닐 경우에 고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빡세게 들어가기 위한 밑밥 같은 거였습니다. 경험자로서 몇 가지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과를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당황시켜 들어서 유감이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해야지 잘못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미안한 거랑 법적 제도를 어긴 거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절차나 법관점에서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만 보상을 먼저 언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뭐든 해줄 게 아니면 그냥 지금은 그 사과를 최대한 잘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과 말고 다른 거를 바라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최대한 상대방에게서 보상 내용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 피해, 스트레스 이런 거 언급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병원비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A도 비슷했습니다. A는
토요일에 일 생기고 일요일에 저랑 통화했는데 월요일 통화를 할 때 저한테 자기가 법률 자문을 받느라고 돈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A가 저희 쪽에 전화를 한 거는 2번밖에 없고 계속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시켰는데 자기 통신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세를 외치시면 됩니다. 공갈의 기본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무조건 단일화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점프인 하면서 생각보다 좀 꼬인 게 있습니다. 물론 윗선에서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저희는 단일화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잠깐 들어온 거였고 커뮤니케이션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저의 위치가 책임자가 아니라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협상이 아니라 야, 넌 닥치고 듣기나 해. 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록 남기세요. 통화 어플이 없으면 지금 화장실이다 바로 전화드리겠다 하고 나와서 스피커폰 켜고 옆 사람 폰으로라도 녹음을 하세요. A는 나중에 이거 갖고도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요.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은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직원 보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사장이 저러고 옆에서 고개 조아리고 클라이언트한테 눈치 보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직원은 지옥입니다. 야, 좀 잘하지 그랬냐 이런 것도 상처가 되고요. 저도 한다고는 했는데 얼마나 그때 우리 직원을 감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직원은 얼마 후에 퇴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일로 퇴사를 했지만 이때의 마음의 상처가 밑에 깔린 것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플랜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들어주고 어디까지 해주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간다, 언제까지는 끝낸다 이런 것들이요. 이 A 같은 애들 특징이요, 자기가 되게 논리적이고 정의로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 머릿속에 딱 자기가 원하는 요소들만 집어넣은 상황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쉽게 납득도 못하고 하나 납득하면 또 다른 거를 끄집어냅니다. 절대 쉽게 안 끝나요. 여담을 말씀드리면 고소인이건 피고소인이건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경찰 조사나 이런 거 받는 거 피하세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으셨잖아요. 고소장에 그걸 하나하나 다 쓰면서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경찰 조사에서 고소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경찰분에게 얘기하면서 조서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이 다 다시 올라와요. 검찰 가고 재판 받고 그 반복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면서 자기 입으로 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씩. 제 바로 옆에 20대 초반의 여자애 하나가 일하던 편의점 사장에게서 절도로 고소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진짜 죄짓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